네, 안녕하십니까. 하우툴라이프 이경교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사랑받는 여자는 이것이 다르다란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기 전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요, 사실 뭐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본다기보다는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흔히 우리는 내면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예, 내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얘기냐면 내 내적인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인식을 할 때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위치 이거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 인지를 해서 생각으로 와 좋다라고 정리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 하는 거고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는 외모,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투,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목소리,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취향,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겉으로 들어간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되죠. A라는 마음가짐이 가진 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사회적 위치는 B라는 마음을 가진 여성의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사회적 위치 모두가 다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가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내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 내 목소리, 나의 행동들, 취향들,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뭔가요? 사랑하는 여자가 되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고 싶다면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자, 가운데 뱀이 있습니다. 뱀이. 한 사람은 이 뱀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해요. 한 사람은 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뱀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자, 만약에 이 뱀이요, 이 혐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혐오와 미워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사랑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싫어하고 내가 세상을 혐오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뱀이 이 혐오하는 뱀을 혐오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좌측에 있는 혐오하는 사람은 단 1%도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한 최초의 전제는 뭐냐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느냐예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처음에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자체들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인간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예,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심리 상담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대인기피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인간의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 인간의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로 이 계층별로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남자입니다. 나는 사람 관계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싫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폭력 또는 뭐 안 좋은 교육들 또는 굉장히 억압된 삶의 태도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성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성을 어떻게 보느냐? 뱀처럼 보는 거예요. 음. 남성을 뱀처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남자가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사랑해 줄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남 사랑 못 받습니다. 아무리 뱀이 와서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뱀 같은 남자가 나한테 와서 아무리 사랑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다 튕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그것 다 싫습니다. 예, 그게 세상 이치예요.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특정 대상들. 예, 너. 이 너라는 건 이런 거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내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특정 대상이 싫은 경우, 내 특정 대상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예, 특정 대상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도 내가 못 받습니다. 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도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남자도 좋아해. 우리 아버지 괜찮은 분이었고 나 남자한테 특별한 미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연애만 하면 그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마치 튕겨야 하고 내가 연인을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 연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내 스스로 배우자의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고, 내가 내 연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연인의 사랑을 내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과 남자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연인과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동물과 다른. 그런 걸 본인이 수용하셔야 돼요. 음. 그게 존중이에요. 예. 여자와 다른 어떤 캐릭터들이 있죠. 남자는 여자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성보다 이제 덩치가 좀 크니까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남자한테 사랑 못 받죠. 그런데 남자가 여성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하다. 예, 그거를 존중하고 내가 그거를 즐길 줄 알아야만 남성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연인, 내 배우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 안전 욕구를 포기하십시오. 왜 첫 번째 사랑하는 게 왜 안 되냐면요. 이 안전 욕구 때문이에요. 자, 이거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인간은요, 항상 성장과 안전, 안전과 성장, 이 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전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요. 내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예요. 말 그대로. 예. 하위 욕구를 충족을 하고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위 욕구는 내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뭐 힘들지 않고 이런 일에만 집착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장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요. 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예, 더 상위 욕구를 추구하고, 상위 욕구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도 존중받고, 내 자아를 실현하겠다, 내 꿈을 펼치겠다,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장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안전 욕구를 생각하는 사람과 성장 욕구를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을까요? 성장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삶이. 자, 여러분들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힘든 게 싫어요. 나는 다치는 게 싫어요. 아, 나는 겁나는 게 싫어요. 그 남자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남자들은 더 사회적 위치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더 건강하려고 그러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어 하는 사람들, 나 안 힘들게 살고 싶어, 나 편안감만 추구하고 싶어, 나는 그냥 내 몸뚱아리 안 입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사람들 매력 떨어지죠.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자가 생각할 때도 이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매력이 없어요. 이 인간의 사랑이란 본질은 뭐냐면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번식 욕구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사랑한다는 건데 유전자를 그 여성과 결합을 시켜서 새끼를 낳고 싶은 건데, 건강하지 않은 여성과 새끼를 낳고 싶겠습니까? 예,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안전 욕구를 추구한 사람들은 안전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성장 욕구를 추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해요. 예. 이 안전 욕구를 추구한다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힘들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 더 편한 일만 추구하고, 더 쉬려고만 하고, 내 몸뚱아리만 편하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도피되고 고립된 사람이겠죠. 근데 성장 욕구를 추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튼튼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안전 욕구를 포기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전 미움받기 싫은데요?
예, 아우, 저는 사랑만 받고 싶고요. 미움받기 싫어요. 그래서 뭐 저는 남들한테 무시되는 거 너무 싫어요. 좀 무시 안 받고 살고 싶어요. 난 미움 안 받고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안전 욕구거든요. 예, 그걸 안 받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통계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체 집단이 이제 집단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근거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리고 20명은 근거 없이 날 좋아합니다. 전체 집단이 이제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4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전체 집단 400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400명 속에 들어갔다? 그럼 나 미워하는 사람도 4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은 함께 늘어가요. 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쁘고 집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뭐 똑소리 나고 성격 좋고 이런 학생들 친구들한테 뭘 받습니까? 미움받아요. 질투받습니다. 예, 그게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 안전욕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단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안전욕구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날 미워하고 근거 없이 날 소외하고 근거 없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체 집단의 20%는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한다? 그럼 전체 집단군이 줄어들겠죠. 그 근거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 또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입니다. 예.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 제일 미움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슬람 민족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예, 무함마드죠. 예,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제일 존경받습니다. 근데 서구권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거 없이 좋아하는 사람을 늘리려면 근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 저희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악플 달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악플이라도 달리면 누가 제 영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플도 안 달린다? 그럼 내 영상도 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욕구를 포기하고 전체 집단을 늘려가세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움받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20명한테 미움받고 있다. 그럼 나는 좋아하는 사람, 날 근거 없이 좋아하는 사람 또한 20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결핍에 초연하라. 자, 결핍에 초연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100가지 했어요. 100가지의 사랑을 해줬어요? 종류가 많아요? 예,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시간도 보내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자, 그런데 내가 만족스러운 게 90% 정도밖에 안 돼요. 90%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A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부족한 10%에 집착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족한 10%. 그래서 분노하고 이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죠. 내 10%를 더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내가 원하는 건 100가지인데 90%밖에 안 해줬어? 내가 원하는 건 100%인데 왜 90%밖에 안 해줬지? 난 그게 짜증나. 난 그래서 불안해. 난 그래서 화가 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받은 90%에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100가지를 해줬는데 90% 만족했어요? 야, 나는 100가지 원했지만 네가 90 해줬어?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너랑 있는 게 참 즐거워. 이렇게 표현하고 난 너가 해준 90가지가 너무너무 기뻐. 라고 표현하고 난 너가 해준 90%가 너무너무 감사해. 라는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가지를 해줬는데 해주지 못한 10가지에 짜증을 낸다고 하면 배우자가 또는 남자친구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은가요? 상대방이 야, 너 왜 내가 100가지 원했는데 90밖에 안 해줬어? 이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10가지 못 해줬네? 내가 더 해줄게라고 쩔쩔매면서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안 해주고 야, 그럼 나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100가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90%를 만족하면서 아유 너랑 있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난 항상 90%를 너한테 받고 있네. 나는 너랑 있을 때 참 기뻐. 너랑 있을 때 감사해. 이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못 해준 10가지가 미안해서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 더 받고 싶으면요. 더 즐거워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못해준 거에 집착하고 계시다. 그럼 나는 사랑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받은 90%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인데요.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사랑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제일 위에 자아실현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요. being needs라고 불려요. being needs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만든 욕구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엄마로 살아갈 거야. 나는 너의 여자친구로 살아갈 거야. 난 너의 아내로 살아갈 거야. 나는 뭐 심리 상담사가 될 거야. 나는 학교 교사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이런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생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 사랑, 존중 이런 것들입니다. 밑에 두 가지 먹고 살기 위함이고 심리적으로 사랑과 존중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deficiency needs라고 불러요. 결핍된 욕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설명은 무슨 설명이냐면 마치 이 네 가지는요. 내가 제일 마지막 위에 있는 being, 내 self, 내 자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연료통과 같은 겁니다. 연료통과. 음. 마치 이거는 그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름의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지 가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요, 기름이 딱 10% 줄어들었어? 그럼 막 짜증내고 불안해해요. 기름이 줄어들었어. 왜 기름이 10%가 줄어들어서 90%밖에 안 남았잖아. 항상 내 차에는 100%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100이 아니라 90으로 떨어지면 막 불안감을 느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해준 거에 집착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을 왜 사랑해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중, 사랑, 안전, 그리고 생존 욕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배터리와 같아요. 근데 내가 결핍됐다고 거기에 예민하고 내가 결핍에 집착하고 있다? 그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채워져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모자른 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랑의 상을 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이거는 꼭 뭐여야 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선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심리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가치 판단을 하고 의미를 부여한 걸 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은 무조건 C야. A부터 G까지 이제 26가지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C만 나에게 사랑이라고 내가 수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랑한다는 건 꼭 내 옆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26가지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25가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사랑은 꼭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나만 손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손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뭔가요? 자, 이거는 제가 표현한 이 제가 그린 이제 욕구 흐름이라는 어떤 표현인데 사랑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족과 내 이성과 친구,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과의 친밀감, 사람들과의 스킨십 이런 거를 긍정적 IR, 즉 긍정적으로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가족을 싫어하면서 가족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이성을 싫어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친구 관계 안 좋아요? 사랑 못 받아요. 관심 받는 거 불편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사랑 못 받습니다. 예, 이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저 불편해요? 사랑 못 받아요. 전 스킨십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예, 사랑받을 수 없어요. 물론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받겠죠. 많이는 아니라 조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나는 그냥 많은 사랑을 받는다. 또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만들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친밀해지고 그들과 스킨십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음, 내 스스로. 음, 남이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족을 만들고 내 스스로 이성 친구를 사귀고 내 스스로 친구를 만들고 내 스스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 스스로 그들과 친밀해지고 그들과 스킨십을 하는 거를 좋아하셔야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 내리는 순간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나에게 결핍이 되면서 나만 손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성장은요, 발달과 위대함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돌아가신 때까지 요걸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휴먼 디벨로핑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대함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각 연령대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예. 결혼 정년기에 앞둔 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연애해야죠. 예. 연애해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연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예, 사랑하셔야 돼요. 연애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 낳았어요. 그럼 애 잘 키워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떠나가지고 애 잘 키우는 게 1이에요. 결혼했으면. 아이 낳았으면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한테 모든 집중이 되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예,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평화로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좀 더 평화롭게 만들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전 인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평화롭게 해줄 수 있을지.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일 때는 놀이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뭐 달인, 무슨 신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연애의 신이 돼야 되고, 음.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신이 되어야 하며, 내가 노년이면은 평화의 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이 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달 과정에 순응하면서 그 순응한 연령대에 맞는 일을 할 때 내가 그거를 최고로 잘해내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못 노는 어린아이 예뻐요? 안 예쁩니다. 애들은 잘 놀아야 예뻐요. 애들 잘 놀아야 예쁩니다. 자, 연애 못하는 여자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사랑해주고 싶지가 않아. 예. 연애 잘해야 돼요. 연애 잘해야 돼요. 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애를 하나도 안 돌봐요. 그럼 아무리 잘생겨도 그 남편이 이뻐 보이나요? 안 이뻐 보이죠? 음. 남자든 여자든 결혼했으면 아이 잘 키우는 남편, 아이 잘 키우는 아내가 제일 예뻐요. 사실은.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노인이 돼서도 막 돈돈돈돈거리고, 노인이 돼서도 막 자기 놀러만 다니고, 노인이 돼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신이 되겠다. 난 달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고로 잘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나는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무엇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자, 이 필드를 보면 이 계층별로 보면 나를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인간계라고 하는 어떤 큰 대자연을 이루고 인간과 생물한 대자연을 이루고 그리고 지구,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계층별로 이제 세계가 점점 커지는데 나는 무엇까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 책임감이 성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것도 하나 책임 못 져요. 굉장히 의존적이신 분이 있죠? 또는 누가 나한테 안 해주면은 막 화내고 막 이런 분들. 누가 나한테 희생하지 않는 거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내가 나의 것을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 해주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존성 인격장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단 나는 내 것부터 책임져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 먹는다. 예, 내 것은 내가 처리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 있으세요? 남편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다. 그럼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을 책임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 정치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예,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어떤 책임감. 내가 대한민국에 뭐가 부족해? 이 부족한 걸 내가 한번 스스로 채워주겠어. 이 사회가 힘든 걸 내가 해결하겠어라는 이 책임감이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물 전체와 자연계까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건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5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사람들은요, 겉으로 본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나의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결정하는 것은 나의 내면 상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요. 이성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안전욕구 포기하십시오. 내가 안전욕구를 강하게 가지면 강하게 가질수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크기 또한 줄어듭니다. 세 번째, 결핍에 초연하십시오. 우리가 사랑, 존중 이런 거는 배터리와 같아요.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터리가 90%로 떨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해한다?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사랑의 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상을 내가 딱 짓는 순간 그 이외에는 다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내가 그냥 좋아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더 헌신하고 이러면 사랑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성장하라. 성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책임감. 자, 이상 5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꼭 사랑받는 여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